출발하겠습니다. 집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재판이 이번이 제법 서너 번째 되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지귀현 판사가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귀현이를 향해서 요놈 이거 버틸 거다. 앞으로도 쭉 버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아니래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보세요. 맞죠? 지기현이를 언제까지 우리가 봐야 하며 더군다나 이 지기현이가 내란 사건처럼 중요한 사건을 맡고 있다는 게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들고 발부를 안 해주고 있어요. 아마 지기현의 인생도 여기서 아마 큰 갈림길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자, 현장에 오늘 법정에 강지호 기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 재판이 열렸었죠? 네, 오늘 윤석열 재판이 열렸습니다. 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에 거의 다 됐죠. 한 번 빼고? 그 격주로 됩니다. 격주로 한 번 되고 한 번 안 되고 한 번 되고 한 번 안 되고. 뭐야, 누가 짰는 거야? 그러니까요. 오늘 윤석열이 나왔죠? 네, 오늘 윤석열 출석했습니다. 뭐 어떻든가요? 오늘은 사실 평소 때와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기현 말씀하셨는데 그 제가 방청이 되지 않았을 때 지기현이 본인의 심정을 토로를 했었다 그랬었어요. 본인은 뭐 삼겹살에 소주만 먹는다 이런 얘기했다고 그 유명한 하는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들어간 이후에는 어떠한 뭐 신경 변화가 없습니다. 평소 때와 똑같아요. 참 그 삼겹살에 소주 얘기를 하고 난 직후에 그 사진이 나오는 바람에 또 발칵 한번 뒤집어졌죠. 그렇죠. 지금 뭐 술집이 샤르망이니 그레이스니 뭐 유흥주점이니 단란주점이니 가지고 한참 좀 왈가왈부하고 있는 중이지요. 오늘 그러면 윤석열 졸던가요? 윤석열 존다는 얘기가 있던데. 우선 졸고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윤석열은 대부분 좀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자네 자는 거 맞네. 가물가물하네. 이게 사람이 본인이 되게 뭐 듣기 싫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재판은 되게 힘든 과정이거든요. 특히 본인 재판 같은 경우에 그렇다 보니까 계속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저 윤석열은 딱 그 유동규 같은 놈을 만나야 돼. 유동규가 그러잖아요. 이재명 잔다! 이러고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 눈 감고 있다고 해서. 유동규 같은 애 한 명 만나야 돼요. 한 놈만 만나면은 진짜 아유 진짜. 자, 윤석열 계속 눈을 감고 있다. 네, 대체로 눈을 좀 많이 감고 있고. 그 사람은 그럼 눈 감으면 자는 거야. 그 사람은 눈 뜨고 있어야지 안 자는 거지. 감으면 자. 그리고 이제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러면 옆에 윤곽근 변호사 앉아 있거든요. 윤곽근 변호사한테 이제 귓속말로 본인 하고 싶은 얘기 합니다. 그 윤곽근 변호사 그럼 대신 얘기해 줘요? 그럼 대신 얘기해줘요. 아바타입니다. 윤곽근이 선배인데. 그래요? 훨씬 선배인데. 근데 또 대통령 했으니까. 야, 각근이 형. 진짜 씨. 윤곽근 변호사가 그렇게 기자들하고도 잘 어울려요. 유명했어요. 술 많이 마시기로. 진짜 기자들 데리고 룸살롱 가는 검사가 윤곽근입니다. 제가 한번 법조 산악회랑을 따라간 적이 있는데 그날 윤곽근 그 당시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양반이 하여튼 술 한 잔을 같이 했어, 처음에. 낮술을 그냥 서초동에서 한 잔 했어. 근데 그게 1차, 2차, 3차, 5차, 6차까지 간 거야. 6차가 되면 다들 곤드레 만드레 지렁이처럼 기어갔다는. 그렇죠. 그 상태까지 갔는데, 뭐 거기서 별의별 사고들이 많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그 입질에 좀 오르내리기도 했었어. 그때 내가 지금도 기억해. 뭐 계속 술 한 잔 이걸로 끝나실 겁니까? 이러니까 그래? 가나? 딱
딱 이랬어. 그럼 오늘 갈까? 이러더라고. 완전 그 영화 그거네요. 네. 그 뭐야. 내가 지금도 그 장면을 내가 잊지 못하는 거야. 야, 그랬던 갑근이 형이 윤석열이 지금 꼬붕하고 있어. 아, 그렇죠. 아이고, 쪽팔린다. 아유. 자, 하여튼. 자, 오늘 그러면은 법정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행사였나요? 행사라고 해야 되나? 오늘 증인이 나왔나요? 네, 오늘 증인은 이상현 준장 그리고 김영기 중령이 나왔는데 이 김영기 중령 같은 경우에는 특전사 1여단 1대대장. 네, 1대대장 그리고 이상현 준장 같은 경우에는 1공수 여단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일공수. 특전사가 체포조를 어떻게 운영했는가? 체포조 운영까지. 아, 체포조가 아니라 그 국회 봉쇄에 아,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끌어내는 체포조. 예, 그렇죠. 국회의원들을 아. 끌어내는 그런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야, 그렇다면은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말이 결국 사실로 이제 완전히 확인이 되는 거네요. 사실 뭐 방첩사라든지 특전사라든지 수방사라든지 제가 여러 곳 재판을 다니지 않습니까? 공통된 진술이 있어요. 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었고 국회를 봉쇄한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하나의 재판에서 듣는 것 같아요. 김용현 재판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온 것 그렇죠. 같고, 군사 재판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조지호 재판에서도 나오고, 맞습니다. 윤석열 재판에서 또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은 국회의원 끌어내라, 뭐 심지어 뭐 그 국회를 봉쇄해라. 요 얘기는 이미 그냥 확정된 사실이나 다름이 없군요. 그렇죠. 뭐 실제로 여인형 같은 경우에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런 거 인정했잖아요. 여인형 스스로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국회의원들을 이제 끌고 와라. 특히나 곽종군한테 지시를 받았을 때 이상현이 도끼를 내려쳐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당시 얘기 들어보면 그 이상현 준장 같은 경우는 직접 못 들었으나 그 당시 특전사령부에 있던 여단장들하고 참모들은 다 들었대잖아. 윤석열하고 곽정군하고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 다 나갔대. 아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휘통신 라인을 켜놓은 상태에서 대통령 전화가 온 거야. 그러면 이게 같이 연결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휘통신 라인에 각 그 여단장들이 실시간 화상회의로 연결이 돼 있는데 화상회의 연결된 걸 다 나가버린 거야. 다 들었어. 1여단장은 밖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장 가 있을 때 못 들었던 거고 나머지는 다 들은 거야. 그래 뭐 빼박인 거지 뭐. 빼박이죠. 예. 그래서 오늘 여단장 같은 경우 이상현 여단장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 지시를 이제 다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 각종군의 지시대로 다 하긴 했었는데 마지막에는 국회가 가결하기 전에 이미 철수를 시켰다라고 오늘 증언을 했습니다. 국회가 그 계엄 그 가결하기 전에 그렇죠. 철수시켰다. 그러니까 철수시켰던 게 아니라 철수는 시작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내가 현장에 있었잖아. 예. 아직 계엄이 해제가 안 됐다는데 국회에서 그 병력이 일부가 철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오. 흑복 입은 애들 말고 이게 이제 특전사 1여단 같은 경우는 저 깨구리복을 입었단 말이야. 바로 티 나잖아요. 네. 언론 문의들은 먼저 빠졌거든. 내가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거 맞을 거야 아마. 그래서 총 몇 명이 갔다는 거예요? 총 제가 들어보니까 약 한 160명 정도 가량 260명. 예. 예, 260명 정도 갔다라고 합니다. 그 이상현 여단장이 먼저 이게 진술을 했나요? 아니면 또 김영기 중령도 진술했잖아요. 아, 오늘 사실 이 김영기 중령 같은 경우에는 33개의 그 녹취록이 있었고 또 공수처에서 그거 플러스 알파 2개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오전에 듣지는 못하고 거기에 방청만 하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뭐 이상현 준장이랑 김영기 중령이랑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각종군이랑 전화 통화를 했다든지 이러한 이 녹취록이었거든요. 김영현 재판에서 나왔었던 거. 그걸 이제 쭉 들려주는데 역시나 윤석열 변호인 측은 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왜 위수증이래요? 왜 위수증이냐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 공수처에서 가지고 온 건 당연히 위수증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뭐가 있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이 두 번째로는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얘기 또 이번에 다시 한번 나왔네요. 예, 맞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전기 끊으라는 지시도 이번에 그 일대 대장한테 한번 내려오게 됐고요. 네, 근데 이 전기 끊으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1대 대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2대 대장한테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707에도 들어가고. 예, 그렇죠. 근데 707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끈으로 들어갔어요. 예, 직접 진짜로 들어가기도 했었고 이상현 촌장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랐었던 게 본인이 도착했는데 헬기가 날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707 특임단이 들어갈지는 몰랐다라고 진술했습니다. 707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거든. 왜냐면- 아니 공수 1여단도 이런 데 쓰라고 있는 데가 아니야. 예, 근데 세상에 707하고 1여단 제일 가장 핵심 전력을 거기다 쳐박았으니 그 전투원들이 전부 요원들이 전부 다 자부심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자부심 작살난 거야. 우짤나고 그래 진짜. 그래서 김영기 중령 진술했을 때도 이 얘기했었잖아. 우리는 국민들을 보호해주는 사람인데 국민들 우리한테 욕을 하니까 진짜 너무 힘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놀랬겠어. 국민들 위해서 막 20년, 30년 근무한 사람들인데. 아니 그런데 이 특전사 그 요원들이 국회에 갈 때 좀 이상한 건 못 느꼈대요? 이 이상현 준장 같은 경우에도 이 원래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명령이 법적으로 온당하지 못하면 지시를 따르지 말라는 교육을 받는데 항상. 그래서 만약에 각종군 사령관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바로 끌고 나와라고 지시를 했으면 안 따랐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 상황이라든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주지 않고 야, 우선 가봐. 그래서 출동하고, 그래서 차근차근 이 비계 설정이라고 하죠. 계단 밟아 나가듯이 이제 지시를 내리니까 어느 순간에 지시를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뭐 어쩌겠까? 야, 너 일단 국회로 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야, 너 우선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 국회로 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각종군 사령관이 12월 그때쯤 해가지고 야, 지금 북한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준비 태세 계속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1여단에 있는 3대대 같은 경우는 원래 제주도 훈련이 있었는데 그 훈련도 취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상황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지금 국회에 무장공비라도 내려왔구나. 큰일 났구나. 그러고 갔는데 그러고 갔는데 국민들이 때리고 욕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니들 구하러 왔어. 깜짝 놀란 거죠. 구하러 왔는데 왜 때려요? 이런 거지. 그런데 그렇죠. 보니까 계엄군, 반란군 이러니까 놀랬을 거 아니야. 놀랬죠. 국민들도.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지시를 내리는 게 야, 너네 국회에 담을 넘어라. 그리고 처음에는 국회로 가라 그러더니. 그래, 국회로 가라. 담을 국회 담을 넘어라. 넘어라 그러더니. 그리고 이제 본관으로 가서 문을 부시고 들어가라. 그래서 뭐 전기를 끊어라. 그리고 국회의원을 들고 나와라.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이제 차근차근 전부 다 이행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하나씩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임무를 야 일단 국회로 가. 국회 도착했어? 담 넘어. 본관으로 가. 본관 도착했어? 저기 그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문 부수러라도 들어가. 들어갔어? 국회의원 끌어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그래서 이 단계별로 하는 다음 생각을 못 하는 거지. 다음 이제.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곽종근, 그리고 이제 이상현, 여단장 이상현, 그리고 나머지 이제 대대장들, 뭐 김영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시를 받게 되는 거죠. 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녹취 파일이 많이 있나 봐요. 뭐 CD가 33장 뭐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죠. 총 35개를 들었는데요. 저희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증인만 듣더라고. 그래서 이 전화 통화가 맞냐 아니냐를 확인하려고 해가지고 저희는 아쉽게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걸 왜 안 들려줘? 그러니까요. 이거 왜 안 들려줘? 이재명 건 다 들려줘 놓고. 이재명 건 다 들려줬었죠. 아 진짜 개짱 놈들이. 이게 이 녹취록이 추후에 뭐 깔지 안 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오늘은 까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또 비공개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목을 이렇게 잡을 게 아니라 지기현 오늘 또 비공개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이 사람은 비공개가 아니 나 지금까지 법정에서 헤드폰 끼고 그 증거물을 듣는 거 처음 들어봐. 법정에서 틀지. 근데 특이한 게 지기현 재판은 유난히 이거 헤드셋 끼고 많이 하더라고요. 미친놈 아니야.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 나 진짜 멋대로를 쎄. 지기현 진짜 지 멋대로네.
그래서 사실 제가 오전만 정리해서 이제 선배님한테 보내드린 내용인데 거의 오전엔 내용이 없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 증언이 들어가 있는 녹취록 내용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 지기현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일세. 그렇죠. 이거 실탄 가지고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기현이 또 이번에 증거를 비공개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이제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듣고 이제 뉴스 기사를 써야 그러니까. 되는데 이제 뉴스 기사를 쓸 수는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자, 그럼 요거 제목을 바꿔야 되겠네요. 이거를 지금 중요한 게 자백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자백은 지난주부터 했으니까, 지난주에 됐으니까 그렇죠. 자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를 제목을 바꿔야겠네. 뭐라고? 증거 비공개한. 지귀연 이번엔 증거 비공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윤석열한테 되게 유리한 게 되는데. 그렇죠. 전화 녹취 말하는 거죠? 네, 전화 녹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정 공개 안 해. 이게. 그리고 이 녹취록에서 윤석열 변호인이 위수증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갑자기 팍 생각이 났는데 증거의 그 동일성이 원본의 동일성 문제 때문에 인정할 수 동일성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성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바꿔치기 했다거나 증거가 변조됐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뭐가 변조됐다는 이 거예요? 녹취록이 뭐가 변조가 됐느냐? 그 검사들이 제출일로 제목을 바꿨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편집은 없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거 딱 얘기 들으면서 변호사가 억지도 억지 맞는데 이거는 검사 측에서 파일 이름을 그렇죠, 바꿨습니다. 파일 이름 바꿨다고? 예, 제출일로 바꾼 거죠. 아니, 파일 이름이야 그거는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정하는 사람 마음대로 따로 나중에 다시 정하는 건데 그게 바뀌었다고. 사실 이 증거를 편집했다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이야기가 끊긴다든가 아니면 중간을 비워놓는다든가 이런 게 편집인 건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참 시비 졸라게 턴다. 시비는 이런 걸로 털어야 돼요. 아니 증거를 법정에 현출을 하는 거야. 왜 현출을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공개 재판주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증거는 법정에서 공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왜냐하면은 이 자유민주주의의 법정 시스템을 설계한 헌법의 아버지들은 판사가 정말 공정하게 판결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 우리나라는 판사라는 제도가 이제 구한말 이후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처음부터 존중하는 분위기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검사, 판사, 이런 정치 검사, 정치 판사, 판사 검세, 판세 검세 이런 새들이 우리나라에만 있었을까? 200년 전 프랑스, 영국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재판을 개판으로 하는지 알았던 거야. 따라서 이 자유근대주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아버지들은 판사 새끼들 믿지 말아야. 그래서 뭘로 만드냐? 그래서 배심제 이런 게 들어간 거야. 배심제. 그 이유가 그거예요. 판사 믿지 말라. 참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 바뀌는 게 많을 텐데. 그렇죠. 참 답답하네요. 자,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기현 이번에 증거 비공개, 법정에 전화 녹취 법정서 안 틀어. 헤드폰으로 들려주고 증언 들어. 나 이제 헤드폰으로 증언 들려줬다는 얘기는 참 말이야. 근데 이 녹취록 중에 몇 개는 중간중간에 이제 검사 측에서 신문을 할 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오늘 뭐 1여단장이라든지 이 대대장들과의 통화 이런 게 몇 개 나왔었거든요. 근데 군사적으로 기밀 사항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틀어?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아니 거죠. 이재명 거는 다 틀더니만 요약본 틀고 원본 틀고 하더니만 갑자기 여기서 또 왜 지랄이야?
그래서 하여튼 2시간은 그냥 멍하니 다들 앉아 있었고 어떤 분은 책도 읽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증거물들 쭉 다 들었어요. 예, 35개를 다 들은 CD를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처음에 그 김영기 준장이 나와서 다 들어서 아 이거 맞습니다로 얘기를 하고 똑같은 내용을 다시 이상윤 준장이 나와가지고 또 다 들은 거예요. 맞네요. 35개. 총 70개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이거를 다 날라간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 재판은 오후부터 한 거예요. 오후부터 한 거예요, 재판을. 그런데 거기다 대고 동일성이 어쩌고 하면서 그렇죠. 그 제목 미수증이다. 고쳤다. 그런 거죠. 아, 치사하다. 박근이 형 언제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냐? 아유, 진짜. 야, 그러니까 만병한테 50억을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름은 등장해 50억 클럽. 아 그래요? 근데 못 받았잖아. 아, 내가 박근이 형이라니까 또 오래간만에 옛날 생각나네. 아유, 참. 자, 오늘 또 전체적인 그 재판에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아 그리고 이제 민주 당사도 같다라고 합니다. 아, 특전사. 특전사에서 원래는 이제 1대대, 2대대, 3대대, 5대대가 있는데 이 5대대, 3대대 같은 경우 원래 제주도 훈련을 갔어야 되는데 이제 취소당해서 빠꾸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 3대대가 민주 당사로 갔다라고 합니다. 오. 근데 민주 당사에 도착은 하지 못했었고 어허. 중간에 이 계엄이 해제돼 가지고 당산 쪽인가 그쪽에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엔 도착하지 못하고 그냥 복귀했다고 합니다. 기다리다가. 야, 정말 아슬아슬했다. 그렇죠. 수방사 1경비단은 서강대교 북쪽에, 예. 특전사 3대대는 그 당산 철교 옆에. 예. 아, 당산 철교 옆에 이렇게 그 공간이 좀 있어. 그래서 네. 거기서 조금만 가면 바로 국회인 거야. 맞아요. 아, 진짜. 근데 그 병력을 다 합치면 그게 1000명이 넘어요. 그렇습니다. 와, 진짜 아슬아슬했다. 그리고 일반 병력이 아니라 특전사. 특전사. 일반 병사가 아니에요. 인간 병기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인간 병기들이죠. 참, 계엄의 그날 밤 참 아슬아슬했네요. 근데 이 내용을 생생하게 알 수 있는 증거 왜 안 틀지? 아, 나쁜 놈일세.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예. 뭐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쭉 봤었을 때는 이 여단장, 1여단장이 이 먼저 철수를 시켰다라고 하나 결국에 결국에 철수하는 거는 3시인가 3시 반인가 그래요. 왜냐면 이제 각종군 사령관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상황이 끝나지 않았으니. 그러면 이게 뭐랑 이어지느냐? 이전에 이 사령관들이 진술했었던 두 번째, 세 번째 계엄을 해도 되니까 너네 그냥 진행해라고 윤석열 말을 했었잖아요. 아마 이 사령관들끼리는 그런 내용이 공유가 됐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 부하들한테는 야 아직 상황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라고 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그 당시 듭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있던 시민들이 다 그랬어요. 윤석열이 저 새끼는 2차 계엄도 할 새끼라고. 우리 가지 말고 이제 이곳을 지킵시다 그랬어. 잘 지키고 있었네. 근데 진짜 그럴 놈이었어요. 그럴 놈을 그럴라고도 했었고. 그렇죠. 아, 참 무섭네. 막 12월 초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 설마 2차, 3차 있겠어라는 얘기도 많이 돌았었고 특히나 한동훈 같은 경우에도 본인 체포하는 거 안 믿었대잖아요. 본인이. 그 새끼는 잡혀가가지고 백령도에 처박혀봐야 저기 진짜. 아 그러니까요. 아유, 걔는 백령도에 처박혀도 정신 못 차릴 놈이야. 예. 그렇게 당해놓고서 말이야. 예. 좀 하는 꼬라지 봐요. 아 그러니까요. 자, 이번 주 또 내일 재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내일은 이제 군사 재판이 있는데 제가 이제 너무나도 가고 싶으나 내일 논문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강지호 기자가 석사 과정을 마칩니다. 아 그렇죠. 이제 조만간 석사 과정을 마쳐서 이제 강석사가 됐네요. 고생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참 석사하기 따스할 때 참 기분 좋았어요. 아 그렇죠. 왠지 뿌듯했어요. 뿌듯하죠. 예, 고생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이제 다음 재판이 이제 한 번 더 있지 않나요? 네,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금요일 날 있는 재판이 이신호 재판인지 군사 재판이 조금 헷갈리긴 한데 아마 내란 재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날 우리는 다시 뵐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